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발 상식 아카 알쓸개잡 주인장 유연희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알쓸개잡. 오늘도 어김없이 거창한 변명으로 시작해볼까요? 알쓸개잡 제작은 1인 주말간의 수공업이기 때문에 노동 투입 대비 생산성이 무척 떨어졌답니다. 전문 영상 편집자가 아닌 나님이 저비용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노동 집약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AI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요즘 AI에게 물어보면 개발 상식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꼬치꼬치 캐물어도 짜증 안 내고 잘 알려줍기다.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사람도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며 헛소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AI는 의심을 가득 품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며 꼬치꼬치 캐물어도 삐지지도 않고 자기 오류를 바로바로 수정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다시 답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최근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단지성의 대집합체인 AI가 내가 물어보는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부분만 쏙쏙 물어다가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데 나는 왜 이런 노가다를 해야 하나 회의가 왔겠지요. 그런데 저는 왜 다시 다음 편 제작을 해볼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와당창 씹어먹은 AI는 아는 게 많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개발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AI 활용이 제한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개발자의 개발 역량에 따라 AI 활용도가 증폭한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AI가 아는 건 많은데 치매와 ADHD가 있어서 아직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결론,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편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딸깍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간의 수공업을 조금 효율화해봤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내 드림해커 예선전 광탈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나님이 시스템 보안 가장 기초 언더리 지식을 풀어볼게요. 알쓸개잡 5번째 이야기, 시스템 시큐리티 시작합니다. 아싸, 변명치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 세상엔 두 종류의 개발자가 있어요. 자기 메모리만 쓰는 개발자, 그리고 남의 메모리까지 건드리는 개발자. 컴퓨터의 프로세스들은 현실 세계의 우리처럼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A 프로그램이 B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엿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은행 정보가 바뀌는 등 끔찍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셰어하우스, 즉 컴퓨터의 물리 메모리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들의 방이 칸막이 하나로 겨우 나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옆방 소리가 다 들리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일 겁니다. 초기 컴퓨터의 메모리 관리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운영체제는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운영체제는 각 프로세스에게 실제 물리 메모리를 쪼개어 나눠주면서도 마치 각자 거대한 저택 전체를 혼자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환상의 방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프로세스 A도 자신의 만번지 주소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스 B도 자신의 만번지 주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같은 주소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격리된 별개의 공간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간 독립성을 보장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물론 가상 메모리는 보안의 목적으로만 설계된 것은 아니에요. 프로세스마다 충분한 메모리를 쓰게 해준다고 일단 사기를 쳐놓고 당장 안 써도 되는 메모리는 디스크 스왑 영역으로 쫓아내고 필요할 때 다시 스왑 빈하도록 관리해주면 영상 편집 툴 같은 메모리 먹는 하마라도 헬로월드 같은 다른 하찮은 프로세스들과 같이 항상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하는 것 같은 환상을 제공할 수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CPU는 가상 주소 만번지에 있는 데이터 좀 줘 라고 외치는데 실제 데이터는 물리 메모리에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환상 속 주소는 어떻게 진짜 주소로 바뀌는 걸까요? 이때 마법사 MMU, 즉 메모리 관리 장치가 등판합니다. MMU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하드웨어 번역가예요. CPU가 요청하는 가상 주소를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죠. 매번 이 변환 과정을 거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MMU는 TLB라는 초고속 캐시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주소 변환 정보를 이곳에 저장해두고 빠르게 꺼내 쓰는 것이죠. 이 모든 주소 변환 정보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대한 지도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상 메모리와 MMU의 환상적인 조합 덕분에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프로세스가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 즉 남의 방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CPU가 해당 주소 접근을 요청합니다. MMU가 페이지 테이블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가 이 프로세스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MMU는 즉시 요청을 차단하고 CPU에게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예의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운영체제는 해당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시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며 지겹도록 마주쳤던 바로 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죠. 세그먼테이션 폴트, 코어 덤프트. 네, 세그 폴트는 바로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메모리 접근을 차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보호가 철저한데 대체 해킹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시스템은 프로세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이처럼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내부에서 스스로 메모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는 막기 어려워요. 보안 구멍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짠 코드 한 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공격 기법이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죠. 쉽게 말해 데이터를 담기 위해 10칸짜리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20칸 분량의 데이터를 억지로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넘쳐흐른 데이터는 그릇 옆에 있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덮어 써버리게 되죠. 이 현상이 함수의 호출 정보가 쌓이는 스택 영역에서 발생하면 특히 치명적입니다. 스택에는 함수가 실행을 마친 뒤 돌아가야 할 복귀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해커가 버퍼를 넘치게 만들어 이 복귀 주소를 자신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주소로 바꿔치기 한다면 함수는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대신 해커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택 기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기본 원리예요. 여기 10바이트짜리 버퍼에 스트링 카피를 사이즈 체크 없이 하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인풋 스트링을 10보다 길게 줘서 스택의 버퍼 이후의 데이터를 덮었어요. 어디까지? 함수가 리턴되는 주소 번지가 있는 그곳까지. 그런 다음 리턴되는 주소 번지의 자리에 악성 코드의 주소 번지를 넣으면 시스템은 함수 리턴을 악성 코드가 있는 곳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쉘이 따이는 겁니다. 물론 현대 시스템이 이런 고전적인 공격을 막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현대의 컴파일러와 운영체제는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여러 방어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스택 카나리, 복귀 주소 바로 앞에 카나리아라는 무작위 값을 숨겨둡니다. 버퍼 오버플로우가 스택 값을 덮어써서 이 카나리 값이 변경되면 함수가 복귀하기 전에 공격을 탐지하고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위험을 미리 알리는 탄광속 카나리아와 같죠. NX 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 즉 스택, 힙 등에서는 코드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하드웨어 수준에서 못 박는 기술입니다. 설령 공격 코드가 메모리에 주입되더라도 실행 자체를 막아버려요. ASLR, 어드레스 랜더미제이션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스택, 힙, 라이브러리 등 주요 메모리 영역의 시작 주소를 무작위로 바꾸면 공격자 입장에선 공격 대상의 주소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지죠. 컴파일러 보안 옵션, GCC나 클랜 같은 컴파일러에서 프스택 프로텍터, 디포티파이소스 같은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방어 기능을 켤 수 있어요. 보안 부서에서 컴파일 옵션 제대로 안 넣은 모듈 반란에서 일괄 수정 명령이 떨어지곤 하죠.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미리 해두십시다들. 스택은 그나마 예측 가능성이 높아 방어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개발자에게 더 큰 자유와 함께 더 큰 책임을 안겨주는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병역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관문, 멜로. 스택이 함수가 호출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고 빠지는 깔끔한 책장이었다면 힙은 거대하고 자유로운 창고와 같아요. 개발자는 멜록이라는 함수로 창고 관리인에게 이만한 크기의 공간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프리로 다 썼으니 반납합니다라고 알려줘야 하죠. 이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스택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관리해주지만 힙은 온전히 개발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빌리고 얼마나 쓰고 언제 반납할지 모두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리의 허점에서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버그들이 태어납니다. 이 병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취약점은 단연 UZF-프리 UAF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미 반납한 프리 메모리 공간을 다시 사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죠. 여러분이 멜록으로 101호 키를 받아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사용이 끝나 프리로 101호 키를 반납했습니다. 이제 101호는 더 이상 여러분의 공간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반납한 키의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헛개비 포인터,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죠. 그 사이 악의적인 해커가 관리인에게 101호를 새로 할당받아 그곳에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은 옛날에 복사해둔 101호 키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해커가 심어둔 악성 코드인 것이죠. 결국 프로그램은 자신이 할당한 데이터인 줄 알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설계한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담을 넘는 물리적인 침입이라면 UAF는 주인이 나간 집에 합법적으로 위장해 들어와 함정을 파는 지능적인 암살자와 같습니다. UAF 외에도 힙을 병들게 하는 주범들은 더 있어요. 더블 프리. 이는 힙 관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망가뜨려 UAF와 유사하게 해커가 메모리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의 64바이트 메모리를 할당 후 해제하는 코드가 있어요. 프리가 될 때마다 반환되는 메모리 청크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네요. 아차차, 프리한 A를 또 프리하는 실수를 해서 여기 같은 A가 두 번 기록되었네요. 자, 문제는 그 다음 다시 같은 크기의 메모리 할당 코드 흐름에 진입할 때 발생해요. 운영체제가 이 프리 리스트에 있는 메모리 청크를 하나씩 꺼내서 쓰게 되어 있다면 C와 E는 똑같이 A가 쓰던 메모리 청크를 받게 되죠. 해커는 프로그램 흐름을 잘 분석해서 C 할당이 일어난 시점에 이 데이터 영역의 공격 코드를 오버라이트하고
같은 크기의 멜록이 다시 호출되길 기다립니다. 이에 멜록이 호출되는 순간 이미 오버라이트된 공격 코드가 실행되어 쉘이 따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공격들은 운영체제나 컴파일러가 계속 방어 기술을 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방어 기술일 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보안은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안전을 염두에 두는 개발자의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보안은 코드를 짜는 순간 바로 당신의 키보드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발